안녕하세요. 오늘은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이를 엘라비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학적인 이론과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시술을 통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 디스크의 원인은 현대의학적으로는 그냥 목 디스크라고 병명을 지었습니다. 목 디스크의 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양의학의 진단처럼 목 디스크가 한 번에 어느 날 찾아온 걸까요? 자세가 잘못되어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해서 등등 많은 원인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마음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오장육부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데 요즘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통증이나 뼈 이상 등 대부분의 질병에서 염증이라고 양의사들처럼 이야기할 뿐이어서 한의학의 기본 진단 접근법이 없어진 것이 아닌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한의학의 진단은 5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주가 생겨나고 인간이 이 우주에 살아가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고 저는 감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30년 이상을 한의학과 관련된 일을 하였지만 굳이 MRI를 찍지 않더라도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인간은 너무도 닮아서 우주가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있어서 우주의 기본 원리만 알아도 아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서우주라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금 사시가 있으면 사지, 손과 발이 있고 사시는 사계절을 의미합니다. 365일 있는데 우리 한의학의 혈자리는 365개가 있지요. 그리고 지표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혈액의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자전축이 3분의 3 기울어져 있는데 인체의 심장은 4분의 3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오차 없이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사계절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하늘을 볼까요? 하늘의 1년 순환 도수는요 360년 그리고 129,600년. 지구의 1년 순환 도수가 360도인데요 곱하기 360을 해볼까요? 129,600도였죠. 그리고 하루에 인체의 하루 일 순환 도수 맥박수가 129,600회를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우주는 너무나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든 병이 발병되었을 때는 대부분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게 되고 한의원에서는 염증 관련하여 양의사들처럼 설명하고 침과 약을 권유하게 되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라비에서는 근본적인 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신오행침으로 먼저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엘라비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정동맥 관리만으로도 거의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이는 머리로 올라가는 정동맥이 좁아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경추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에 영향을 주어 한쪽으로 과다하게 근육이 쏠리면서 디스크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머리가 가는 혈액 통로가 막힘으로 인하여 뇌경색이나 뇌출혈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병증이나 이 머리로 가는 머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통증들은 대부분 경동맥 관리나 이 혈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엘라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에는 이렇게 많은 병증들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도 유발하죠. 목을 숙이지도 못하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아요. 또한 목과 턱이 따끔거리고 아프기도 하고 뒷목이 뻣뻣해서 찍어 누르는 듯한 어쩌면 또 어깨가 지게 열짐을 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까지도 심지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엘라비로 치료할 수 있다고요?
우리 신오행침으로 균형을 맞춤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장육부는 우리 우주와 닮아서 이 머리로 올라가는 경락이 어떤 경락이 있을까요? 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으로 올라가는 경락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액기손가락부터 지나가는 소장경락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추경락이 두 번째 손가락부터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죠. 또 방광경락은 이 액기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끝나서 눈에서 정명이라는 혈자에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방광경락이나 담경락이나 삼초, 소장경락으로 우리가 먼저 병증을 보고 이해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에 대해서 또 한번 정확하게 경락 위치의 명칭을 보게 되면요. 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붉은 색깔로 보면 동맥이, 그죠? 여기에 지금 코끝에서 끝나죠? 방광경락이 초록색깔로 머리로 지나가고 담경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담경락이 양쪽으로 방광경락이 동맥이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근육을 보더라도 머리까지 너무나 복잡하게 이렇게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경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근육이 어떻게 너무나 오밀조밀하게 이 등 근육, 어깨까지 이어지는, 등까지 이어지는 근육으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정교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경추 관리를 하게만 되더라도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의 근육군에서 이 경추, 경동맥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통증들이 유발이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경추에 문제가 있는데도 통증이 등까지 내려오죠? 그죠? 어깨는 물론이고 앞에 지금 쇄골 있는 데까지도 이 통증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통으로도 어깨뿐만 아니라 이 태양열 주변까지도 통증이 오고 앞머리라든가 눈이 쏟아져 내릴 것 같다라든가 이런 병증까지도 우리가 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은 이 경동맥을 통해서 지금 보면 흉쇄 위돌곤이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경추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얘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근육들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들이 팽창하거나 좁아지거나 아니면 건강했을 때는 서로 팽팽하게 줄을 당김으로 해서 건강한 경추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한쪽으로 팽팽하게 늘어나서 이러한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경동맥 관리의 중요성에 있어서 화살표가 경동맥의 협착증의 원인인 죽반상 덩어리인데요. 지금 이 혈관이 좀 때가 껴서 말하자면 때가 낀 거죠. 지방이나 그리고 혈관에 그 혈액들의 찌꺼기들이 쌓여 있어서 혈관이 좁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좁아지게 되면 머리 쪽과 심지어 얼굴 쪽까지도 영향을 주죠. MRI를 보시게 되면 벌써 여기가 뭉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머리와 경동맥에 있어서 50% 이상 경동맥이 막혀도 많은 분들이 자가 증상이 없다는 게 불행한 일이에요. 머리와 경동맥에 있어서 경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나온 혈액이 뇌로 갈 때 지나가는 것으로 뇌와 심장을 이어주는 보급로입니다. 그리고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뇌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보급로가 막혔잖아요.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온 색전이 뇌의 혈관을 막아서 뇌세포가 죽으면 뇌경색,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경동맥 협착증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긴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경동맥 관리는 뇌 건강을 관리하는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경질에 의한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경희대병원에 의뢰해서 이거는 조사를 한 겁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통과하고
뇌경색의 20에서 30%는 경동맥 협착증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경동맥 절반 가까이 막혀도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경동맥 협착 70%가 넘게 진행 시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50%일 때는 아무 느낌이 증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에 목이 아프다, 그 다음에 좀 뻣뻣하다, 약간 팔이 저리다 그러면 경동맥의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뇌로가는 과연 우리 뇌동맥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또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5만 454명이었는데 현재 19년도에 단 4년 만에 8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현대시대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경동맥은 더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그 혈자리 자체가 소장경이나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변이까지 출현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고 있는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점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경동맥과 흉쇄유돌근과 관련한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통도 있죠? 어지럼증도 있죠? 이명, 난청, 심지어 호흡 기능 부정까지. 그래서 흉쇄유돌근 치료를 잘하면 대부분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흉쇄유돌근의 움직임은 부신경 감각, 부신경이나 감각은 우리 경추 2번에서 3번에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동맥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두부나 귀, 이마에 연관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동맥 이 관리를 엘라비를 통하여 어떻게 할까요? 먼저 S라인에다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괄사 보셨죠? 아니면 장갑이나 여러분들한테 편한 것들 하는데 특히 이 경동맥에 있어서 관리를 해서 차지할 때는 이 괄사의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집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 보통 혈관이 부어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부어있다는 건 그 안에 혈관이 때가 껴서 그죠? 침체물로 인해서 좁아졌다는 건데 좀 이렇게 콩알만하게 불어나 있거나 막힘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깨가 아프거나 그리고 머리가 띵하거나 맑지가 않거나 아니면 손이 저리거나 왜냐하면 이 근육이 팽배해짐으로 해서 이 압력과 함께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이미 경추 디스크에 영향을 줘서 디스크라는 단어를 이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이 눌림으로 해서 손까지 저리게 될 수도 있고 어깨는 물론 그 다음에 등까지 아프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경동맥에 한번 만져보면 딱딱하거나 혈관이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를 유발하는 원인과 이를 엘라비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학적인 이론과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실습을 통하여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허리 디스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발병되고 있죠. 병의 증상을 보게 되면 요추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원인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MRI로 스캔해보고 그냥 디스크라고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디스크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양방에서는 갑자기 문 열고 가까이 돼서 온 것처럼 안녕하세요, 디스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디스크가 어디에서 왔냐고.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원인은 얘기지 않고 MRI 찍어보고 그냥 디스크예요. 한의학에서는 디스크의 원인을 일반 병원에서는 얘기하는 자세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찾는데 방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광경락은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방광경락은 이렇게 애기발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눕에 눈 정명이라는 혈자리 쭉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허리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애기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눈 안쪽 정명이라는 혈자리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결론은 방광경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목화 토금수에서 토에 해당하는 위장 비장이 약해져서 방광을 극하는 경우로, 극한다는 것은 수에 해당하는 방광을 위장이 컨트롤 못 해준다는 의미인데, 대체적으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위장 경락이 지나가는 무릎에도 문제가 있고 위장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왜 그러면 방광경락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이 방광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자율신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왜 또 자율신경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지금 자율신경계, 그렇죠? 이게 지금 자율신경계인데 이 방광경에서는 애기발가락부터 쭉 올라가지만 이 꼬리뼈 있는 데서부터 보시면 방광류, 소장류, 대장류, 그 다음에 삼초, 위유, 간유, 지금 현재 폐, 심장까지 모든 자율신경계의 이름이 이곳에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 관리에서 특히 요즘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디스크에 있어서 방광경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방광경에 문제가 있거나 디스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립선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미 요실금도 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장의 문제 때문에 무릎의 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이걸 넘어서 이제 방광에 자율신경계까지 문제를 일으키고요. 우리가 목화 토금수 오행에서 수는 뼈를 주관하고 그리고 전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인데 추위를 많이 타겠죠. 겨울이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나 노인분에 해당할 때는 노인에 해당해요. 간은 어린아이에 해당하지만 이 신장 방광은 노인에 해당하는데 당연히 노안이 오겠죠. 눈이 잘 보이지가 않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이미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병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플루로 주사라는 걸 맞아요. 여러분 플루로 주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엄마 아파 라고 얘기하는데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틀어막아 버리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 안에서 엄청나게 더 큰 병을 일으키겠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방광의 병증이 있거나 이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심장병으로 큰 화를 입어요. 화를 입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가 물이 불을 끄기 때문에 화해병증까지 오는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가슴도 지금 답답하다 그러면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플루로 주사 한 방으로 아 당신 이거 됐어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잘못 맞아서 그걸로 인하여서 다리 끝에까지 통증이 있거나 신경에 영향을 줘서 아픈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율신경계가 지금 보세요. 지금 흉추에 쭉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장부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현대의학에서도 경추 6번이다. 그러면 아토피나 피부병이나 승모근 통증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경추 6번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흉추 3번, 4, 5번, 7번 기관지, 천식, 손저림, 전신마비 얘는 지금 현재 코 있는 데 부분하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폐와 대장은 부부장인데 다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만 보아도 우리 한의학은 이미 5,000년 전부터 현대의학보다 더 높게 환자를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병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방광에서 왔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 이 허리는 척추는 우리 몸을 지지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들보가 무너져 버리면 못 걷잖아요.
힘든 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엘라비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나 관리가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 엘라비로 허리 디스크를 또 관리하는지 실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Y선은 이 꽂을 때 S라인에다 먼저 낍니다. 그리고 저는 해보니까 이 두 개의 발사를 이용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갑으로 해주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요추에 있는 이 부분에 요추에 이게 들어갔거나, 그리고 허리에 색깔이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이 꼬리뼈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돌출구가 나와 있거나 뼈가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허리까지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다양하게 이 허리 디스크는 사람에 따라서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다침으로 해서 지금 수술을 한 건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더 이 방광경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까지 문제가 왔고요. 지금 이미 서울대학병원부터 세브란스까지 아주대학병원까지 3개의 이 쇠를 박으라고 했고요. 이미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4개월 이상을 제가 치료를 했고 엄청나게 지금 근육이 살아나 있는 상태고 이 부기가 다 지금 내려앉은 상황인데, 디스크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허리의 색깔이 정상적인 색깔이 아니고 까맣거나, 그리고 지금 울퉁불퉁하거나 여기가 삐뚤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 허리나 이 요근 있는 데를 보면 틀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들어가 있고, 얘는 들어가 있는데 얘는 나와 있거나, 그 다음에 이 다리, 환도로 내려가는 다리 있는 데가 아프거나, 그리고 이쪽이 부어 있으면 에너지가 없거나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괄사 2개를 하게 되면 먼저 크림을 충분히, 이 아쿠아 크림을 묻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분한테 파동을 찾습니다.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받기도 했지만은 보통 25단에다 하게 되거든요. 22단에다가 지금 오늘 한번 놓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해다 보면 여기다 놓고 이 뒤에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덩어리가 있을까, 어디에 덩어리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봅니다. 덩어리가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우리가 길을 가면 이렇게 반듯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다가 이렇게 삑사리가 나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가 부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거나, 그럼 이 자리가 부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자리 부어 있는 데를 지금 보면 이분도 지금 보시면 안 나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올리고 싶어도 여기에 걸려서 올라가질 않아요. 벌써 이분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 주변을 먼저 풀어줍니다. 이 주변을, 저는 이 부분을 활용을 굉장히 잘해요.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 이 고객한테, 환자한테 찾는 게 너무 좋고, 깊숙이 내가 그 안에 있는 근육의 문제점까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눌러줘. 눌러서 그 다음에 롤링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롤링으로 크게 이쪽 부분 하잖아. 제가 지금 일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여기는 지금 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를 위주로 그 다음에 여기를 한다면 반대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꼬리뼈가 우리 에너지의 지금 자율신경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괄사를 먼저 껴놓고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롤링으로, 거의 롤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러면 아까처럼 가볼까요? 아까보단 조금 잘 나가죠. 이렇게 이미 풀어진 거예요. 여기 주변이 풀어졌기 때문에 여기 나가지 않는 이
지금 꼬리뼈 있는데 위에 아마 요추 한 5번 6번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천추 있는데 바로 위에 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잘 나가지 않는데 여기를 풀어줌으로 해서 지금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특히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이 수술 부위는 산으로 말하면 산맥을 끊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기가 흐른다라는 것은 혈액이 흐른다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멈춰버리면 혈액도 멈추고, 기가 흐르면 혈액도 흐르는데, 기는 가장 바깥층에 있는데 이분은 이미 이 자리에 끊어진 부위에 기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등의 자율신경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특히 더 신장 방광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 에너지가 골수에 저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장 방광에 이렇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관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뭉쳐있는 곳들을 찾고, 그리고 그 뭉쳐있는 것들을 풀게 되면 내가 정상으로 그 뼈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좋아지게 되면 피부 색깔도 밝아지고, 그리고 부어있는 곳은 내려앉고, 이러다 보면 고객이 좌골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불편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발목이 아팠는데, 뒤꿈치가 아팠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의 모든 원인은 허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만으로도 족저근막염이나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전립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이 방광으로부터 오는 노환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방광이 나빠지면 에너지가 빠져서 큰 일들을 못합니다. 그리고 추위도 많이 타고, 그리고 심장에 영향도 주고, 제가 이론에서 설명했듯이 신장 방광에 문제 있는 분들은 나중에 심장으로 인해서 거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관리 방법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고, 병원에서도 되지 않는 이런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니까, 혹시 주변에 디스크 때문에 수술할 거야,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엘라비를 통해서 관리를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